안녕하세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죄는 막둥이가 짓고 벼락은 새님이 맞는다는 속담 알고 계시나요?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을 차지하는 사람과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속담과 관련된 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용기 내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나 가장 역할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탓에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죠. 어머닌 철이 없던 분이라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에게 맨날 돈을 뜯어가는 분이었습니다. 공장을 다니며 두 동생과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졌지만 어머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셨죠. 혜기, 이번 달은 고작 이거 번 거야? 잔업도 많이 했으면서 돈을 왜 이거밖에 안 줘? 내가 말했잖아. 갖고 싶은 옷 있다고. 넌 엄마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깝니? 그 돈 다 모아서 어디다 쓰려고? 엄마, 내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 나 돈 없어. 이번에 동생들 책값도 겨우 준 거 몰라? 딸이 매일 10시까지 일해서 번 돈이야. 좀 아껴 쓸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엄마 코트 산지 얼마 안 됐잖아. 또박또박 말 대답은 잘하네. 됐어. 너 돈 좀 번다고 엄마 무시하는 거지? 아이고, 여보, 나도 같이 데려가지. 난 왜 안 데려갔어? 딸한테 구박이나 받으면서 사는 내 신세야. 네 아빠만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엄마가 제 마음을 핥힐 때마다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던지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서러웠습니다. 저라고 꿈이 없었겠어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만 하는 동생들이 정말 부러웠죠. 허나 어쩌겠어요. 아버지님이 저희 곁에 없고 집에서 일을 할 사람은 저 하나뿐인걸요. 저는 더 독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5년을 방직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팍팍하던 제 삶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21살의 어느 봄날, 그때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신입으로 들어온 조영석입니다. 사장님께서 우수사원이신 한수옥 선배님에게 많이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전 손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힘도 셉니다. 공장은 처음이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그리고 선배님이라니 그런 소리는 난생 처음 들어보네요. 조영석 씨라고 했죠? 전 영석 씨라고 부를게요. 선배님 맞죠? 저보다 몇 년을 더 일하셨는데요. 저한테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전 뭐부터 하면 될까요? 남편은 정말 살갑고 싹싹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하는 사람이었죠. 손도 야무지고 빨라서 일을 정말 잘했어요. 남편은 사장님 눈에 금세 띄어 총애를 받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도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더군요. 어렸을 때부터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어요. 사람들이 어리다고 얼마나 무시라던지 공부를 할 애가 여기서 뭐 하냐고 꼭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된 거 더 열심히 일하려고요. 혹시 알아요? 훗날 우리가 사장님이 될지?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이 안쓰럽고 대견하더군요. 나와 꼭 닮은 사람 같았죠.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제 마음은 남편에게 완전히 기울었어요. 꽤나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는데 남편도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사실 지금이야 여자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흔하지만 그 당시엔 흔치 않아 남편은 두고두고 이 사실을 자랑하는 듯 떠벌리고 다니곤 했죠.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남편이 좋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랑 함께 살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둘 다 결혼할 형편이 되지 않아 결혼을 미루다 만난 지 2년째 되던 해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맘때쯤 둘째도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라 집 형편이 조금 나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동생은 집 걱정은 하지 말라며 제 등을 떠밀더군요. 언닌 충분히 했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이제 나도 돈 버니까 어떻게든 될 거야. 집에 너무 자주 들릴 생각하지 말고 막내 걱정도 하지 마. 알았지, 언니? 너랑 막내는 하나도 걱정 안 돼. 아휴, 엄마가 걱정이지. 언니가 생활비 꼬박꼬박 붙여줄게. 넌 돈 더 번다고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막내는 내가 꼭 대학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넌 네 몸 하나 잘 챙겨. 어? 집을 떠나는 날 둘째를 부여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결혼 생활은 제 생각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과 저는 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각자 집에 생활비를 보내고 나면 외식 한 번 하기도 힘들었지만 괜찮았어요. 함께라 이겨낼 수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소중한 천사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단칸방 생활을 청산하고 작은 아파트로 거처로 옮겼죠. 그렇게 기다리던 첫째 아들 용준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저희 부부는 간호사 선생님의 말에 충격에 빠졌어요. 자세한 건 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한수옥님 아이가 정상 범위에 있는 아기들보다 심장 반응 속도가 느려요. 지금 당장은 면회 불가능하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 면담이 있으니까 아버님은 시간 맞춰서 진료실 들려주세요. 이제 고작 한 번 안아본 아이가 아프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남편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우리 아기가 어디가 아픈 거야? 분명 나한테 안겼을 때 숨도 잘 쉬고 울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아니겠지? 아닐 거야. 별일 없겠지? 남편은 두려운 얼굴을 애써 감추고 웃어 보이더군요. 남편의 웃는 얼굴은 다음날 무참히 지워졌습니다. 아들은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다고 했어요. 평생 기약을 알 수 없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전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퇴원했지만 작은 아인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 있어야 했어요. 전 매일 밤 하늘을 원망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온 참이었죠. 웬일인지 남편이 일찍 들어와 있더군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 많이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우리 이제 그만 울자. 우리 용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강해져야지. 우리 용준이 치료만 잘하면 오래 살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돼. 나 오늘 공장에 사표 냈어. 정화조 청소를 하려고 해. 그 일이 힘들지만 시급이 좀 세더라고. 내가 용준이 치료 꼭 받게 할 거야. 혼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한 거야. 언제 그런 생각을 했어? 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그만 울고 더 강해질게. 난 이제 엄마니까 더 강해질 거야. 남편은 그렇게 정화조 청소를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병원으로 아들을 보러 갔고 아들은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안다는 듯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아들이 병원을 벗어나 처음 집에 왔을 때 아들은 이미 돌이 지난 후였죠. 아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남편이 많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정화조라고 들어보셨나요? 정화조는 분유를 정화 처리하기 위한 탱크인데 남편은 하루에 몇 시간씩 정화조를 청소했답니다. 정말 고되고 힘든 일이더군요. 남편은 말도 많고 장난기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쓰러지듯 잠자기 바빴어요. 저는 걱정돼 남편에게 넌지시 다른 일을 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완고하게 고개를 저었죠. 남편의 노력 덕분에 용준이 나날이 건강해졌고
풍족하진 않지만 형편도 괜찮아졌어요. 그때 우리 부부에게 딸 현미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죠. 지금도 딸을 생각하면 항상 미안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픈 탓에 딸은 모두 혼자 하는 게 익숙했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아프네요.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더군요. 그쯤 남편은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항상 밤 늦게 들어왔어요. 한 번은 딸아이의 7살 생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일찍 집으로 들어왔죠. 용준아, 현미야, 아빠 왔다. 아빠 오늘 일찍 왔지? 우리 아들, 딸 보고 싶어서 남은 일 다 미루고 왔어. 아빠 잘했지?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아빠가 우리 딸이 갖고 싶다고 했던 인형 사왔다? 짠! 이거 맞지? 엄마, 아빠 냄새나. 나 케이크 안 먹을래. 아빠 가까이 오지 마. 인형도 싫어. 현미야, 무슨 소리야. 아빠가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해. 엄만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이상하네. 이 인형 현미가 갖고 싶다고 했잖아. 아빠가 현미 생일이라고 사왔는데 안 가질 거야? 싫어, 싫어. 안 가질 거야. 오빠도 아빠만 오면 냄새 난다고 했잖아. 왜 가만히 있어? 그날 남편의 시무룩한 얼굴이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더군요. 하루 종일 분뇨를 치우느라 남편에게서 조금 냄새가 났나 봅니다. 남편은 그날 평소보다 오래 몸을 씻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씻는 것에 집착했죠. 딸아이는 시간이 지나 그때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어린 아이가 뭘 알았겠냐며 웃어넘겨도 속상해 하더군요. 이게 제가 기억하는 딸의 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딸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철이 들었어요. 오빠를 따라 학교만큼 병원에 자주 간 아이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안 그래도 어른스러웠던 아이가 더 어른 같아진 건 아마 아들의 죽음 때문인 것 같아요. 아들은 결국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참담함을 넘어 암담했습니다. 삶을 지속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아들이 없는 집은 적막함만이 가득했죠. 저희 가족은 아들을 보내고 1년간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저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우리 같이 밥 먹자. 어? 오빠가 우리 가족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오빠 걱정 안 하게 잘 살자. 나 오빠랑 약속했다? 내가 오빠 몫까지 엄마 아빠한테 배로 효도하겠다고 했어. 그 약속 꼭 지킬게. 지켜봐 줘요. 어? 당시 중학생이었던 딸이 애원하며 말하더군요. 저는 딸을 꽉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과 전 이런 딸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저흰 다시 일어섰습니다. 먼 훗날 아들을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이후론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전 다시 일을 하기 위해 구직을 시작했고 작은 청소업체에 취직하게 됐어요. 평소 정리를 좋아하고 깨끗한 걸 좋아해 전부터 청소 일을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 일이 저와 잘 맞더군요.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몸이 눈에 띄게 안 좋아졌어요. 장기침을 수시로 하고 한 번 알아누우면 못 일어날 것처럼 오래 알아누웠어요. 참다 못해 제가 한 소리 했죠. 당신 그렇게 기침을 하는데 병원을 가야지. 몸도 안 좋은데 일은 이제 좀 쉬던지 줄이던지 해. 어? 내일 당장 나랑 병원 가. 아유, 됐어. 병원이라면 이제 근처에도 가기 싫어. 갈 때마다 우리 아들 생각나서 몸이 더 아픈 것 같아. 이제 나도 이렇게 아픈 거 보면 오래 살 팔자는 아닌가 봐. 그렇게 몸이 아프면서도 딸한텐 내색 안 하려고 애쓰더군요. 딸은 아들과 약속을 지키려는 듯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 졸업 후 1년을 취직 준비를 하더니 저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줬어요. 아빠, 엄마, 나 합격했어. 이거 봐라. 나도 이제 직장인이야. 엄마, 아빠 뭐 갖고 싶어? 첫 월급 타면 다 사줄 테니까 아빠랑 엄마랑 갖고 싶은 거 미리미리 생각해놔. 축하해, 딸. 아직 입사도 안 했는데 벌써 첫 월급을 탈 생각을 하고 있어? 아이, 엄만 됐으니까 네 아빠 선물이나 해줘. 그 말에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빤 됐다. 딸이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홀랑 쓰겠어? 현미 너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사라. 이렇게 말했는데 딸은 기어코 첫 월급으로 선물을 사오더군요.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내 선물이야. 첫 월급이라 비싼 거 못 샀어.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갖고 싶은 거 다 사드릴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 딸은 남편과 저에게 지갑을 선물해 줬습니다. 어찌나 예쁜지 청소할 때 가방 안쪽에 잘 넣어두곤 했죠. 그 이후로도 딸은 보너스를 탈 때마다, 승진을 할 때마다 같은 이유를 대며 저희에게 선물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저희 집에 사위를 데려왔어요. 사위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꾸벅 인사를 하고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정용환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고 부모님과 여동생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 현미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신다면 저 정말 잘하겠습니다. 밝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30년 전 남편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딸아이가 어떤 모습에 반했는지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남편도 사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인사 온 첫날 사위와 마주 앉아 오래 술을 마셨습니다. 딸의 결혼은 순식간에 진행됐어요. 사돈 어른들도 유쾌하고 인자한 분들이시더군요. 두 사돈 처녀들도 예의 바르고 어여뻤습니다. 결혼을 앞둔 며칠 전 사위가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장모님,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형님에게도 결혼 승낙을 받고 싶은데 제가 직접 낙골당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알고 보니 사위는 딸과 사귈 때부터 우리 아들 용준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먼저 말을 꺼내준 사위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은 사위와 함께 아들의 낙골당으로 향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딸이었어요. 오빠, 잘 있었어? 나 결혼해. 오빠가 잘 지켜봐준 덕분에 나 잘 살고 있다.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빨리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좀 늦었네. 늦었다고 화내고 있는 거 아니지? 형님, 안녕하세요. 더 일찍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저 현미랑 잘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아들처럼 잘할게요. 저희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과 사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딸아이가 감정이 북받쳤는지 얼굴을 감싸고 서럽게 울더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과 사위를 먼저 차에 보냈어요. 남편은 딸의 뒷모습을 힐끔 보더니 아들의 유골함이 있는 유리벽을 매만지며 말하더군요. 아들,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요즘 아빠 꿈에 톡 나오지 않아 걱정이 되더구나. 많이 보고 싶어. 아빠가 좀 아픈 것 같은데 곧 널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남편이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짐작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이후로 남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방문했을 때 남편의 폐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그럼에도 덤덤했습니다. 꼭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죠. 남편이 딸에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 딸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야 이 사실을 사위와 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나한테 아픈 걸 말을 안 해. 지금이라도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 당장 일도 그만두고. 왜 그랬어? 왜 아픈 사람이 일을 하냐고. 괜찮어.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야.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하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그리고 아빠 아직 안 죽었다. 그만 울어, 딸. 서럽게 우는 딸 앞에서 태연한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이 남편다웠죠. 사위는 딸 곁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과 사위는 거의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자고 가는 날도 허다했죠. 어느 날은 눈을 떠보니 남편이 없길래 거실에 나왔습니다. 때마침 현관문을 열고 남편과 사위가 들어오더군요. 당신 일어났어? 나 우리 사위랑 목욕탕 갔다 왔어. 당신도 알지? 우리 아들 중학교 때까지 내가 목욕탕 데리고 다닌 거 등 밀어줄 사람 없어서 그 후로 한 번을 안 갔는데 오랜만에 목욕탕에 가니 좋더라고. 우리 사위 등도 아주 잘 밀더라. 장인어른 이제 저랑 목욕탕 자주자주 다녀요. 아침에 개운하게 씻으니까 아주 상쾌하고 좋네요. 그 이후로도 남편과 사위는 자주 목욕탕에 가고 낚시도 다녔습니다. 일을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니 사위의 설득에 바로 일을 그만두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1년간 평생 가지지 못했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진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곁에 없는 것과 남편이 곁에 없는 것, 또 다른 고통과 슬픔이더군요. 집안 곳곳에 남은 남편의 기억은 저를 매번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제가 걱정됐던 건지 딸과 사이가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손살을 쳤어요. 딸과 사이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고통은 몰아치더군요. 남편이 숨을 거두고 머지않아 친정엄마도 돌아가셨습니다. 빨리 죽었어야 했다고 매일 노래를 부르더니 꽤 오래 사셨죠. 비록 엄마가 믿고 원망스러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엄마가 곁에 없다는 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잇기 위해 더 악착같이 일했어요. 딸과 사위는 이전보다 더 자주 저희 집을 들락거렸죠. 사위는 정말 아들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장모님, 요 앞에 진짜 맛있는 초밥집 생겼대요. 같이 가서 먹어요.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목도리도 하시고요. 아유, 좋은 곳 있으면 너희들끼리 가지. 왜 맨날 날 데려가려고 해? 주말마다 피곤하지도 않어? 주말엔 좀 쉬어. 전 장모님이랑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재밌어요. 아내는 초밥 안 좋아하잖아요. 가서 우동 먹으라고 하고 저흰 맛있는 초밥 먹어요. 사위의 말에 딸이 어이없다는 듯 웃더군요. 그래 엄마. 엄마 사위. 엄마랑 밥 먹는 게 제일 재밌대. 금요일마다 주말에 뭐 먹을지 조사하고 그런다니까. 둘이 식성도 똑같아서 맨날 나만 소외되지. 무뚝뚝한 사위들이 많다고 하던데 우리 사이는 어쩜 그렇게 다정하고 살가운지 매번 저를 챙겨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딸내와 자주 왕래하며 지냈죠. 덕분에 가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빠르게 흐르더군요. 그때 오래 다니고 있던 작은 청소업체가 몸집이 커져 아파트와 상가 건물 등등 청소 영역을 많이 넓히고 있던 때였죠. 전 아파트를 전문으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청소하며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저는 청소 일을 시작하고 제 일에 대해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진 사람을 만나니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일을 후회하게 되더군요. 그날은 엘리베이터 안을 청소하기 위해 청소용품을 담은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젊은 여자가 한 손엔 아이스 커피를, 다른 손엔 핸드폰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여자가 내리면 청소를 하기 위해 카트에 챙겨온 용품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민지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웃기더라니까. 어, 티나게 명품 가방 자랑을 하는 거야. 그거 뭐 얼마 안 하는 건데 난 그런 거 안 들고 다니잖아, 쪽팔려서. 여자 몸을 들썩거리며 웃다 엘리베이터에 커피를 반쯤 쏟았어요. 제가 여자를 바라보자 여잔 자기가 흘린 커피를 한 번, 저를 한 번 힐끗거리더니 태연하게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전 행여라도 흘린 커피가 여자의 구두에 닿을까 마른 수건을 꺼내 바닥을 닦았어요. 아, 아줌마.
내가 내리고 닦아야지. 내 구두에 그 더러운 걸레라도 닿으면 이거 아줌마가 물어줄 거야? 이게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이 구두 아줌마 석 달 월급으로도 못 사. 알어? 놀랬으면 미안해요. 난 아가씨 구두에 커피가 닿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조심히 닦아서 닿지 않았는데 내가 말 안 했으면 닿았거든? 그리고 아줌마,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아줌마가 내려야지. 그 냄새나는 카트 끌고 이 아파트 입주민이랑 같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돼? 순식간에 쏟아진 폭언에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소리쳤어요. 아, 비싼 돈 주고 이사 왔더니 여기 뭐 이딴 식으로 사람 관리를 해. 청소한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줌마, 그 멍청한 거 티내지 좀 마. 알겠어? 아, 짜증나게 진짜. 여잔 한껏 인상을 찌푸리고 쏘아붙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온순한 목소리로 다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 미안. 주연 엄마,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아, 아니야. 별거 아니고 웬 이상한 아줌마가 짜증나게 하잖아. 여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온몸이 떨릴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적이 있었을까 싶더군요. 수치심과 서러움이 뒤섞이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애써 그 여자를 이해해 보려고 했죠. 비싼 구두인데 놀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냉수를 얼마나 들이켰는지 모르겠네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어릴 때 딸아이가 남편에게 냄새 난다고 했을 때 남편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정화조를 청소하는 남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웠을까 하고 말이죠. 저는 청소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 생각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상가 건물을 청소하고 있을 때 어떤 아가씨가 저에게 비타민 음료를 건네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저 여기 12층에서 일하고 있어요. 항상 복도가 깨끗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울하게 출근했다가도 반짝반짝 빛나는 복도 보면서 작게나마 힐링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가씨의 말이 어찌나 곱게 느껴지던지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작은 아이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요. 할머니는 엄청 멋진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모든 곳을 빛나게 해주는 분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도 아주 많았죠. 그래서 전 이 일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를 만나니 좋았던 기억도 한순간에 흐릿해지더군요. 이런 단 한 번으로 끝난다면 이렇게 오래 마음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그 여잔 그 후 노골적으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2406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여자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앞에 여자가 딱 서더군요. 아줌마, 인사 안 해? 어? 내가 지금 아줌마를 딱 봤는데 인사를 안 해? 아줌마, 누가 고용한 줄 몰라? 내가 한 거야, 내가. 이 아파트를 산 내가 한 거라고. 그러더니 여자는 제가 들고 있던 밀걸레를 빼서 절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 10억이 넘어. 어? 아줌마는요, 평생 꿈도 못 꿀 집이라고요. 아줌마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청소도 못해, 인사도 못해, 머리도 나빠. 대체 뭘 하냐고? 그때 복도 끝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는 황급히 밀걸레를 저에게 떠넘기고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렸죠. 엄마, 서준이 기다렸어? 요정 할머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엄마, 할머니랑 언제 친해졌어? 아인 절 볼 때마다 공손하게 두 손을 모아 인사하던 그 아이였죠.
여잔 입꼬리를 실룩이며 저를 곁눈질하다 아이를 꼬가 앉더군요. 요정 할머니가 뭐야 서준아. 엄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서준이가 좀 알려줄래? 엄마 궁금해. 아빠가 그랬는데 할머니는 요정이랬어. 할머니가 지나가는 곳마다 깨끗하게 변한다고. 엄청 멋지지 엄마? 아이가 너무 착하고 예뻐서 엄마가 누굴까 했는데 노인에게 막말을 퍼붓는 여자가 엄마였다니 놀랍더군요. 아이 아빤 아이와 함께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항상 저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던 남자였습니다. 참 웃기는 조합이더군요. 여잔 아이를 아는 채 절 째려보다 뒤돌아섰어요. 할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엄마도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어른한테 늘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라고 했어. 아이의 성화에 여자 마지못해 저에게 고개를 대충 끄덕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 여자의 아들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였죠. 밀걸레로 맞은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더군요. 여자가 절 싫어하는 게 명백하게 느껴져 앞으로 어떻게 여자를 피해야 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잔 그날 이후로 노골적으로 절 괴롭히기 시작했죠.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비원이 급하게 절 찾길래 가보니 지금 당장 2406호로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여자는 턱으로 창을 가리키며 고함을 꽥 하고 질렀습니다. 아줌마, 청소 똑바로 안 해? 여기 닦은 거 맞아? 왜 일을 이딴 식으로 해? 그 나이 먹고 여기서 잘리면 갈 데나 있어? 내가 오늘 당장 업체에 전화해서 이 아파트 청소 못하게 할 거야. 이 아파트 얼마나 큰 줄 알지? 아줌마만 목이 날아가는 게 아니야. 아줌마랑 같이 일하는 개들도 목 날아가는 거야. 아줌마 하나 때문에. 어느 날은 일부러 복도에 음료를 흘려놓고 청소를 하라며 부른 적도 있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죠. 여기 얼루가 안 보이나 봐. 거봐. 이러면서 무슨 청소를 해. 이거 안 하면 당장 굶어 죽어서 못 그만두는 거지? 젊어서 뭐 했어? 그때도 청소했어? 하긴 평생 청소를 해봤자 아줌마가 이런 집을 구경이나 하겠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에게 화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못난 사람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자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날은 화단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화단 주변에 쓰레기를 다 줍고 화단 옆에 있는 벤치를 정리하고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여자가 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내려놓더군요. 아줌마, 할 거 없지? 몸이 아주 편해 보이네. 맨날 그렇게 빈둥빈둥거리긴 하고. 이거나 좀 버려. 돈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발밑으로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보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다부지게 쥐고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 질렀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걸 버리래? 네 쓰레기는 네가 치워. 그리고 나이도 내 딸 버린 것 같은데 어른한테 버릇없이 반말이나 찍찍하고. 그래도 돼? 어?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아줌마 정말 잘리고 싶어? 어? 아줌마 일할 거 내가 친절하게 만들어준 거잖아. 아줌마 여기서 오래오래 일하라고. 네가 뭔데 내 걱정을 해? 됐어. 나도 더러워서 네가 사는 곳에서 일 못해. 와, 아줌마 되게 웃긴다. 뭘 믿고 이렇게 나대요? 아줌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줄까? 가난한 인간들이 이래서 문제야. 가난하면 자존심이라도 없어야 하는데 꼴의 자존심은 남아서. 뭐? 내가 아줌마 딸뻘이라고? 아줌마 딸도 참 불쌍하다. 이렇게 구질구질한 엄마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니지. 딸도 엄마 닮아 구질구질하게 살겠지 뭐. 내 말 틀려? 딸 말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혹여나 내 딸이 정말 나를 구질구질하게 생각할까 봐 더 이상 여자의 말에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상황 판단이 돼?
아줌마 나랑 절대 못 싸워. 아줌마가 내 상대가 된다고 생각해? 난 아줌마 10명은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줌만 그냥 가난한 인간이잖아. 전 억울함을 꾹 삼킨 채 간신히 입을 열었죠. 너 그러다 천벌받아. 네가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날이 올 거야. 반드시. 웃기지 마, 아줌마. 내가 아줌마 앞에 무릎 꿇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 알겠어? 알겠으면 이 쓰레기나 치워. 냄새 나니까. 그리고 아줌마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런 거 가져다 버리라고 아줌마가 있는 거야. 아줌마가 받는 월급에 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포함된 거라고. 여잔 발로 음식물 쓰레기를 툭툭 차면서 말했죠. 분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죠. 결국 화단 앞에 덩그러니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치웠어요. 얼마나 분하던지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애꿎은 가슴만 쳐댔어요. 그날 저녁에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결국 저는 일을 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약을 좀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의사는 입원을 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녁엔 딸아이가 퇴근 후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엄마,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당분간은 안정을 취해야 한대. 일할 생각 말고 푹 쉬어. 지금은 어때? 어디 아픈 데 있어? 이제 괜찮어. 피곤한데 뭐하러 여기로 와. 내일도 출근하는 애가 빨리 집에 가서 쉬어. 엄만 괜찮으니까.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만날 때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남편이랑 나랑 엄마 걱정 많이 했어. 그래도 조용히 기다리면 엄마가 나한테 말해줄 줄 알았지. 무슨 일 있는 거지?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줘. 저는 딸의 간절한 부탁에 그간 있었던 일을 딸에게 전부 털어놓았어요. 딸이 걱정할 걸 알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죠.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딸은 제 말을 듣더니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그걸 왜 엄마 혼자 감당해? 나한테 진작 말해주지. 엄마 혼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 엄마 속상했겠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어? 나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머지않아 사위도 제 병실을 찾아와 저를 추궁하더군요. 딸이 그새 사위에게도 말한 모양이었죠. 저는 너무 힘든 마음에 못 이기는 척 그 여자가 사는 집을 알려주었어요. 이 이후에 이야긴 딸과 사위에게서 들은 이야기랍니다. 저는 며칠을 병원에 있었고 사위와 딸이 그 여자에게 따지려고 직접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갔다고 했죠. 사위는 2406호의 문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잔뜩 성질이 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아니, 누군데 남의 집 문을 그렇게 막 두드려?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네. 어? 여자가 큰 소리치며 문을 연 순간 여자는 문 앞에 서 있는 사위를 보자마자 벌벌 떨었다고 했어요. 서준이 담임 선생님 아니세요? 선생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여잔 당황한 듯 횡설수설하더니 이내 상냥하게 웃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기막힌 우연이 또 있을까요? 선생님, 무슨 일 있나요? 혹시 우리 서준이가 실수했나요?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쳤어요? 여잔 싸늘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사위와 옆에 서 있는 딸의 눈치를 살피며 차를 내올 테니 집 안으로 들어와 이야기하자고 했다더군요. 서준이 어머님? 어머님 여기 사세요? 혹시 어머님 최근에 여기서 청소하는 어머님 본 적 있으세요? 사위는 한참을 생각하다 어이가 없어 여자에게 물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의 아들인 서준이가 바로 우리 사위의 반 아이였던 거죠. 사위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던 중이었어요. 청소하는 아줌마요? 네, 근데 선생님이 그건 왜 물어보세요? 우리 서준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죠?
그 더러운 아줌마가 우리 서준이한테 무슨 짓 했나요? 이 상황에 어리둥절해하던 딸은 여자의 말에 울컥해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당신 같은 치졸한 인간인 줄 알아? 아이한테 해코지나게? 말하는 모양새 보니 우리 엄마 괴롭힌 게 당신이네. 뭐? 더러운 아줌마? 정말 서준이 어머님이 저희 장모님 무시하고 때리고 협박했습니까? 네? 그래요? 다 알고 왔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자는 이 상황에 당황한 듯 눈을 굴리더니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했어요. 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줌마가, 아니, 그 청소하는 분이 선생님 장모님이라고요? 네, 저희 장모님입니다. 서준이 어머님이 진짜 저희 장모님한테 몰상식하게 구셨습니까? 이런 분이셨어요? 학교에서 뵐 땐 점잖고 교양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서준이도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고요. 근데 서준이 어머님은 뒤에서 이런 나쁜 짓을 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럼 옆에 계신 분은 선생님 아내분이신가요? 두 분 다 오해를 하고 계세요. 우선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제 보니 서준이가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서준이 어머님이 사고를 치고 다니시는 거였군요.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본색을 숨기던 여잔 사위의 말에 갑자기 발끈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이 뭔데 우리 서준이 그런 식으로 말해요? 선생이면 다예요? 그리고 뭐 증거 있어요? 내가 그쪽 어머니한테 뭐 했다는 증거 있냐고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한쪽 말만 들어서 되겠어요? 그 순간 사위는 들어오면서 본 CCTV를 떠올렸다고 하더군요. 사위가 얼른 복도 쪽 CCTV를 가리키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CCTV 돌려봐도 되겠습니까? 서준이 어머님? 저거 소리는 안 들려도 어머님이 한 행동 고스란히 찍혀 있을 겁니다. 밀걸레로 저희 장모님 어깨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저 자료 다 받아서 우리 반 어머님들에게 뿌려도 되겠죠? 교육 자료로 쓰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가르쳐야죠. 그제야 여자는 사색이 된 얼굴로 사위와 딸에게 고개를 숙였다고 하더군요. 두 분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깐 이상해졌었나 봐요.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화나셨다면 화 좀 푸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선생님 잘 따르고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집에서도 선생님 이야기 자주 해요. 우리 서준이 잘못 없으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본 서준이 어머님의 모습은 전부 거짓이었네요. 실망입니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 장모님 지금 병원에 누워 계세요. 우리 장모님 서준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할 뿐 절대 아닙니다. 저희한테 사과하지 마시고 장모님한테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세요. 아니 선생님, 듣자 하니까 너무하시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과하고 있는데 부족하세요? 당장 돌아가세요. 우리 서준이 학원에서 올 시간. 서준아. 딸과 사이가 뒤돌아보니 그곳엔 여자의 아들 서준이가 서 있었다고 해요. 아인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놀란 사이가 아이에게 다가가니 아이는 눈물을 터뜨렸다고 해요. 엄마 나쁜 사람이야? 정말 할머니 엄마가 아프게 했어? 엄마 미워. 엄마 나쁜 사람이야. 선생님 잘못했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말을 다 듣고만 거죠. 이 이야기를 사위한테 전해 듣고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지금도 이따금씩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속이 상하네요. 아이가 너무 서럽게 울어 딸과 사이는 여자에게 더 말을 못하고 병원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바로 다음 날 여자가 사위에게 제가 있는 병실 주소를 묻더니 그날 저녁에 남편과 둘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여자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잔 절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은 없을 거라고 큰 소리 치더니 자식이 연관되어 있으니 쉽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멍청했어요. 제가 엄마 없이 자라서 예절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소하지만 위로금도 드리겠습니다. 여잔 마치 대본이라도 외우는 듯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여자의 남편은 제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정말 몹쓸 짓을 저질렀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아내 때문에 함께 무릎을 꿇은 그 남자가 불쌍해 보이더군요. 아내 남편은 저에게 항상 친절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여자를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만 났죠. 전 힘없는 몸을 일으켜 세워 여자에게 말했어요. 자네가 보기엔 내가 우습고 못난 사람일 수 있어. 하지만 난 매 순간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네. 그런 날 자넨 매일 짓밟았어. 내가 얼마나 마음앓이를 한 줄 알아? 자네 태도를 보니 더 화가 나. 엄마가 없어서 예절 교육이 부족했다고? 그건 핑계에 불과하네. 위로금은 내 안 받겠네. 내가 그 돈을 받으면 자넨 역시 가난한 인간들은 다 똑같다며 뒤에서 비아냥거리겠지. 다시 누구에게도 이런 짓은 하지 말게. 내 병실에서 나가. 저는 여자의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사과를 받아내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오히려 가슴이 더 답답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다음 날엔 동생들이 절 찾아왔어요. 둘째 동생은 절 보자마자 눈물을 보였고 막내 동생은 딸에게 이것저것 따져 물으며 여자를 욕했습니다. 거리가 먼 탓에 자주 보지 못했던 동생들을 오랜만에 만나니 한결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래도 여자에 대한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병원 신세를 지며 몸을 회복하고 있는데 평일 오후에 사위가 찾아왔어요. 사위는 저에게 편지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의문을 가진 채 편지 봉투를 열었는데 누가 봐도 아이가 쓴 듯한 동글동글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할머니, 저희 엄마가 나쁜 짓을 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아프다는 소식 듣고 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저희 엄만 제 앞에서만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엄마가 너무 밉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대신해서 인사드려요. 죄송합니다. 다신 엄마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가 꼭꼭 지켜보겠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제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많이 죄송합니다. 아이가 편지지에 꾹꾹 눌러 쓴 글자들이 얼마나 제 마음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사위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장모님, 많이 힘드셨죠? 곁에서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또 이런 일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정말 만약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아내나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저랑 약속해요, 장모님. 저는 그날 사위를 통해 아이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편지 잘 받았어. 할머니 걱정해줘서 너무 고마워. 할머니는 이제 다 나아서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서준이 너도 엄마를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항상 건강하렴. 그리고 엄마가 다신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서준이가 잘 지켜보겠다는 약속 꼭 지켜줘. 아이를 보니 차마 여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엄마의 잘못을 대신해 사과할 생각을 하다니 너무 기특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아이의 편지를 받고 나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사건을 떠올리면 아이의 편지가 남아 덜 아프고 덜 슬프더군요. 여자를 용서했다고 했지만 더 이상 그 여자와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래 몸담았던 회사를 떠날 생각이었죠. 그때 사위가 저에게 적지 않은 돈을 쥐어주더군요. 장모님, 이제 장모님 이름으로 된 청소업체 하나 차릴 때 됐잖아요. 얼마 되진 않지만 보태 쓰세요. 아내한테도 다 말해뒀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내가 자네한테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떻게 언제 이런 돈을 다 준비했어? 고맙네, 고마워. 내가 이 돈은 꼭 갚음세. 장모님, 저 진짜 서운해요. 저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장모님 사장님 되고 사업 잘 되면 저 초밥 많이 사주세요. 아셨죠? 안 그래도 작은 청소업체를 꾸릴 생각이었는데 사위가 제 계획을 어떻게 알고 자금을 보태주더군요. 사위 덕분에 제 계획은 조금 일찍 실행됐습니다. 사업체를 내고 나니 남편이 아주 오래전에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혹시 아냐고 열심히 하다 보면 먼 훗날에 우리가 사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저는 지금 작은 청소업체를 차려 사장이 됐습니다. 직원이 3명 정도인 작은 영세 사업체지만 꿈을 이룬 것 같다 기쁩니다. 말이 사장이지 직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전 여전히 직접 나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청소는 저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열심히 청소하고 나면 언제 복잡한 일이 있었냐는 듯 걱정이 다 사라지거든요. 전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이 일을 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에서 보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니 당당해지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 사연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 누군가에게 약자란 이유로 미움받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잘못이던가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의심하지 않고 제 편이 되어주었던 가족들과 엄마의 잘못에 대신 용서를 구한 아이처럼 여러분들 곁에도 반드시 선한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혼자 마음앓이 하시지 말고 항상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러움이 몰려오는 순간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걸 바로 알아차려주는 선한 사람들이 곁에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오래 기억하며 가슴 아팠던 시간을 덜어내고 따뜻했던 사람들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